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병원의 복도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집어 버렸다. 제발. 제 딸을. 아니,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 몸뚱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고 절박했다. 아버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지 못했다. 그 부탁이 단순한 도움청이 아니라 내 가슴속 깊은 곳을 파헤치는 칼날이 될 줄은? 나는 김서연, 28살의 간호사였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에 위치한 한중형 병원에서 일하며 매일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했다. 한국의 의료 현장은 언제나 치열했다. 환자들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가족들은 절망으로 무너지며 우리는 그 사이에서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버텨야 했다. 내 삶은 그런 반복 속에 갇혀 있었다. 어릴 적부터 홀로 자란 나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먼 추억처럼 희미했다. 어머니는 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도박빚에 쫓겨 사라졌다. 그래서 병원 일이 나에게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잃어버린 무언가를 채우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어쩌면 나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길을 터였다. 그날 밤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는 박민준 씨였다. 50대 중반의 평범한 택시기사, 서울에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미끄러진 트럭에 치여 척추가 완전히 부서졌다. 하반신 마비. 의사들의 진단은 냉혹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평생 휠체어 생활이 될 겁니다. 민준 씨의 아내는 이미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유일한 딸인 박지은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은 씨는 25살, 서울의 작은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였다. 긴 검은 머리, 가느다란 눈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함. 처음 그녀를 봤을 때 나는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마치 비가 내리는 창밖 풍경처럼 쓸쓸하고도 아름다운. 서연 씨, 부탁드려요. 아버지를 제발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병원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지은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손은 내 팔을 잡고 있었다. 그 손길은 차갑고 가늘었지만 나를 흔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의무였다. 하지만 지은 씨의 경우 아버지의 상태는 평범한 간호를 넘어섰다. 집으로 퇴원하면 24시간 돌봄이 필요했다. 병원의 사회복지사가 추천한 방문 간호 서비스를 통해 나는 그 일을 맡게 되었다. 서연 씨가 제일 적합해요. 경험도 많고 따뜻한 사람이니까 상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왜 하필 나일까? 왜 하필 그녀의 가족일까? 첫 방문은 비가 그친 오후였다. 지은 씨의 집은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종로구 쪽에 있었다. 한옥 스타일의 리모델링된 원룸으로 창밖으로는 남산타워가 희미하게 보였다. 민준 씨는 침대에 누워 TV를 보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간호사님이 그의 미소는 어색했다. 지은 씨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나를 안내했다. 죄송해요. 집이 좁아서. 아버지 방이랑 제 방이 붙어 있어서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피로가 배어 있었다. 우리는 매일 4시간씩 민준 씨의 재활훈련과 약 처방을 위해 만났다. 처음엔 순수한 직무였다. 다리 마사지, 영양주사, 그리고 가벼운 대화. 아버님, 오늘 기분은 어때요? 그냥. 살아있는 게 다행이지. 민준 씨의 대답은 늘 씁쓸했다. 하지만 지은 씨와의 만남은 달랐다. 그녀는 아버지의 상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뻔했다. 프리랜서라 유연했지만 클라이언트들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서연 씨,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어요? 나처럼. 무너지지 않고 어느 날 재활훈련 후 그녀가 물었다. 우리는 발코니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고 있었다. 서울의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은행잎이 흩날렸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강한 척하는 거예요.
나도 속은 텅 비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우연이었을까? 아니, 그 손길은 따뜻했다. 내 가슴이 처음으로 떨렸다. 시간이 흘렀다. 일주일, 한 달 민준 씨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어두웠다. 한국의 노인 복지 시스템은 미흡했다.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민준 씨는 과거 택시 대출비드로 고통받았다. 지은아, 미안해. 내 인생을 망쳐서 밤마다 들려오는 그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메웠다. 지은 씨는 그런 아버지를 안고 울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지은 씨의 미소, 그녀가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 그리고 피곤한 밤에 머리를 쓸어내리는 손짓. 모든 게 나를 사로잡았다. 한국 드라마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에서 운명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나 자신의 두려움. 어느 추석 연휴, 지은 씨가 나를 초대했다. 서연 씨,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같이 송편 싸요. 그녀의 제안에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민준 씨의 집은 명절 분위기로 물들었다. 떡국 냄새, 제사상 차림, 그리고 TV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 우리는 부엌에서 웃으며 송편을 빚었다. 지은 씨의 손이 내 손에 밀가루를 묻히며 스쳤다. 서연 씨 손, 따뜻해요.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날 밤, 민준 씨가 잠든 후, 우리는 발코니에서 소주를 마셨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나 솔직히 말할게요.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요. 하지만 서연 씨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지은 씨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 포옹은 길었다. 그녀의 머리 냄새, 샴푸의 은은한 장미향, 내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닿았다. 키스였다. 부드럽고 떨리는.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변했다. 재활 시간은 더 이상 직무가 아니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속삭이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지은 씨는 나에게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부터 디자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택시 기사 하시느라 나도 안정된 직업을 택해야 했죠. 한국의 잔정이라는 단어는 우리 세대의 족쇄였다. 결혼, 출산, 성공.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를 찾았다. 밤늦게 민준 씨가 잠든 후 우리는 그녀의 방에서 안겼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럽고 입술은 달콤했다. 사랑해, 서연아. 그녀의 고백에 나는 울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겨울이 다가오며 민준 씨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폐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지은 씨는 다시 무너졌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그녀의 절규가 병실을 울렸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며 모든 걸 바쳤다.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민준 씨의 과거. 그는 젊었을 적 불법 도박으로 가족을 버린 적이 있었다. 지은 씨의 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로 자살했다. 아버지. 당신이 지은 씨의 배신감은 폭발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나에게도 화를 냈다. 서연아, 나 너한테도 상처 줄까봐 무서워. 우리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민준 씨의 폐렴은 심각했다. 서울의 겨울 공기는 차갑고 병원의 난방은 그를 제대로 데워주지 못했다. 나는 교대 근무를 포기하고 거의 매일 병실을 지켰다. 지은 씨는 디자인 작업을 중단하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퀭했다. 서연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이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다. 우리의 관계는 아직 비밀이었다. 병원 동료들, 지은 씨의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 씨, 만약 알게 된다면?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두려웠다. 어느 날 병실에서 민준 씨가 나를 불렀다. 서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지은 씨는 잠시 나가 커피를 사러 갔다. 당신. 우리 지은이를 좋아하나요? 나는 당황했다. 아버님, 그는 한숨을 쉬었다. 봤어요. 당신들 손잡는 거 나 이해해요. 젊었을 때 나도 그런 사랑을 알았으니까 그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민준 씨는 젊은 시절 택시 동료와의 금지된 감정을 털어놓았다. 그땐 동성애가 죄악이었어요. 가족 때문에 포기했지? 그게 나를 망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국의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의 억압. 그는 자신의 과거를 통해 우리를 이해했다.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줘요.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그 대화는 나에게 힘을 주었다. 지은 씨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다. 명절 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다. 눈이 소복이 쌓인 산책로를 걸으며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우리 제대로 사랑하자. 숨기지 말고. 그녀는 멈춰 서서 나를 봤다. 눈동자에 두려움이 스쳤다. 하지만 가족, 친구들, 세상이 우리를 용납할까? 우리는 키스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뜨거운 입술. 그 순간 세상은 우리 둘뿐이었다. 그러나 충돌은 곧 다가왔다. 지은 씨의 사촌, 혜진 씨가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지은 씨의 유일한 친척으로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이었다. 지은아, 아버지 상태가 이 모양인데 너 혼자 버티지 마. 나랑 같이 살면서 돌보자. 혜진 씨의 제안은 순수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도는 달랐다. 너 아직도 그 디자인. 안정된 직장 구해. 남자친구는? 25살이면 결혼 정년기야.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압박. 혜진 씨는 지은 씨의 비정상적인 삶을 의심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우리의 메시지를 봤다. 이게 뭐야? 서연 씨. 너 여자랑 지은 씨의 핸드폰을 훔쳐본 혜진 씨의 분노가 폭발했다. 넌 미쳤어. 아버지가 알면 어쩌려고. 혜진 씨의 외침이 병실 밖 복도를 울렸다. 지은 씨는 울며 나에게 달려왔다. 서연아, 미안해. 나 숨기려고 했는데 나는 그녀를 안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혜진 씨는 민준 씨에게 모든 걸 말했다. 오빠, 지은이가 이상한 짓을 해요. 그 간호사랑 민준 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지은 씨를 불렀다. 딸아,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나처럼 억누르지 마. 그의 말은 과거의 후회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혜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 씨의 클라이언트를 취소시키고 가족 모임을 소집했다. 이건 가족의 치욕이야. 지은아, 정신 차려. 우리의 사랑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지은 씨는 우울증에 빠졌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었다. 서연아, 나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을 망치면 나는 그녀를 재활시키듯 매일 데이트를 제안했다. 쌍문동의 카페에서, 인사동의 거리에서. 우리는 한복을 입고 산책했다. 전통시장에서 호떡을 먹으며 웃었다.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돼도 마음으로 인해 제안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혜진 씨의 개입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병원 상사에게 익명으로 신고했다. 그 간호사, 환자 딸과 부적절한 관계예요.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는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병원의 인사팀이 나를 불렀다. 서연 씨, 최근 환자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제보가 있어요. 사실인가요?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네, 사랑합니다. 하지만 직무는 철저히 지켰어요. 한국의 의료윤리 규정은 엄격했다.
환자 가족과의 로맨스는 금기. 상사는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내 실력은 인정하지만 이건 문제가 돼. 휴직 추천할게. 의 휴직. 그것은 나의 생계였다. 집세, 생활비, 모든 게 무너졌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을 보며 울었다. 왜 우리 사랑이 죄야? 지은 씨에게 알리자 그녀는 충격에 빠졌다. 내 탓이야. 혜진 언니가. 나 때문에 우리는 병실로 갔다. 민준 씨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서연 씨, 미안해. 내 딸 때문에 그의 사과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오히려 감사해요. 지은이를 만나게 해줘서. 그날 민준 씨는 우리에게 자신의 유언 같은 말을 남겼다. 사랑은 물처럼 흘러야 해. 막으면 넘쳐서 재앙이 돼. 그는 과거 연인을 잃은 이야기를 더 자세히 했다. 20대 시절 택시 동료와의 사랑. 사회의 압력으로 헤어진 후 그는 술과 도박에 빠졌다. 그 후회로 지은이 어머니를 잃었어. 너희는 그러지 마. 혜진 씨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지은 씨의 친구들을 동원해 설득했다. 지은아, 너 미쳤어. 레즈비언. 한국에서 그런 거 산다고. 친구들의 배신감은 컸다. 한 명이 말했다. 너 우리한테 숨겼어. 이해는 하지만 위험에 지은 씨는 고립되었다. 그녀의 디자인 포트폴리오 클라이언트는 줄었고 소셜미디어에는 악플이 달렸다. 익명 계정에서 변태라는 단어가 쏟아졌다. 한국의 인터넷 문화, 빠르고 잔인했다. 나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작은 아파트를 빌려 함께 살기로 했다. 종로의 골목, 한옥 카페가 즐비한 동네. 여기서 새 출발하자. 우리는 짐을 쌌다. 새 집에서의 삶은 달콤-삽살했다. 아침에 지은 씨가 깨우며 키스하고 함께 시장에 가서 김치 사탕을 만들었다. 서연아, 우리 이름 새긴 반지 사자. 그녀의 미소에 나는 녹아내렸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다. 민준 씨의 상태 악화, 혜진 씨의 전화. 지은아, 아버지가 위중해. 내가 오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지은 씨는 갈등했다. 서연아, 나 아버지를 버릴 수 없어. 나는 이해했다. 나도 갈게. 병원으로 돌아간 우리는 민준 씨의 마지막을 지켰다. 민준 씨는 눈을 뜨고 우리를 봤다. 지은아, 서연 씨 손잡아. 우리는 그의 침대 양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고마워. 너희 덕에 나 용서받았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심정지. 지은 씨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장례식은 소박했다. 한국의 전통 제사, 흰 한복을 입은 친척들. 혜진 씨는 차갑게 서 있었다. 이게 내 선택이야. 그녀의 말에 지은 씨는 대답했다. 언니,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운명이야. 장례 후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상실감은 컸다. 지은 씨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다시 시작했다. 나는 프리랜서 간호사로 전환했다.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봄이 오며 벚꽃 축제에 갔다. 여의도 공원, 분홍빛 꽃잎 아래서 춤을 췄다. 서연아, 영원히 함께하자. 그러나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혜진 씨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민준 씨의 유언장. 재산은 지은이에게. 하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그것은 우리에 대한 암시였다. 지은 씨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이었다. 민준 씨는 생전에 변호사를 통해 작성했다. 작은 아파트와 저축금, 그리고 조건, 지은이는 결혼하여 안정된 가정을 이루도록. 오혜진 씨는 그것을 이용했다. 봐, 오빠 뜻이 그래? 너, 그 여자랑 헤어져. 아니면 재산 포기해. 지은 씨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아버지. 왜 우리는 변호사를 만났다. 조건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한국의 상속법은 복잡했다. 감정적 압박이 더 컸다.
지은 씨는 나를 밀어냈다. 서연아, 잠시. 떨어져 있어? 나 혼자 생각할게.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빈 방, 그녀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밤새 울었다. 왜 또 잃어버려? 내 과거가 떠올랐다. 어머니의 사고, 아버지의 배신. 사랑은 늘 떠남이었다. 다음 날 지은 씨의 전화가 왔다. 미안해. 혜진 언니가 날 설득해.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 우리는 다시 만났다. 한강 다리 아래 야경을 보며 안겼다. 싸우자. 이 사랑 지키자. 혜진 씨의 반격은 치밀했다. 그녀는 지은 씨의 디자인 커뮤니티에 소문을 퍼뜨렸다. 박지은, 레즈비언이래. 클라이언트 조심해. 지은 씨의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 빈곤이 다가왔다. 우리는 함께 일했다. 나는 간호부업, 그녀는 카페 알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서로를 의지했다. 우리 여행 가자. 제주도로 휴가 중 검은 모래사장에서 키스했다. 바다 바람이 우리의 상처를 씻었다. 하지만 돌아오자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 혜진 씨가 우리 집을 급습했다. 지은아, 이게 내 삶이야. 이런 더러운 그녀의 손에 쥔 사진. 우리의 키스 장면. 누가 찍었을까? 스토커. 혜진 씨의 계획. 너희 때문에 가족이 망했어. 그녀의 외침에 지은 씨가 무너졌다. 언니, 그만해. 사랑이잖아. 싸움 끝에 혜진 씨는 떠났다. 하지만 그날 지은 씨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서연아, 나 피곤해. 이 싸움 지칠 것 같아. 나는 그녀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매일 편지를 썼다. 지은아, 내 눈빛이 내 세상이야. 포기하지 마. 한국의 로맨틱 드라마처럼 우리의 사랑은 고난 속에 빛났다. 여름 축제, 불꽃놀이를 보며 우리는 맹세했다. 영원히 그러나 배신은 내부에서 왔다. 지은 씨의 오랜 친구, 수민이가 나타났다. 지은아, 너 좋아했어. 예전부터 수민이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지은 씨에게 고백했다. 서연이랑은 안 돼. 나랑 다시 시작하자. 지은 씨는 흔들렸다. 수민아, 나 모르겠어. 그 소식을 들은 나는 충격에 빠졌다. 배신. 내 가슴이 찢어졌다. 지은아, 너 나 버릴 거야. 우리의 대화는 폭풍이었다. 아니야. 하지만 수민이는 안전해. 너랑은. 너무 아파. 그녀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서울의 비가 다시 내렸다. 거리를 헤매며 우리의 추억을 떠올렸다. 첫 만남, 첫 키스, 첫 약속. 비가 그친 새벽, 나는 병원으로 갔다. 옛 동료가 말했다. 서연아, 풀타임 복귀 제안이야. 조건 없이 나는 받아들였다. 일에 매달리며 고통을 잊으려 했다. 지은 씨의 메시지는 오지 않았다. 일주일, 한 달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수민이와의 사진으로 채워졌다. 행복해 보이네 내 속삭임은 독이었다. 혜진 씨의 승리. 가족의 압박이 그녀를 꺾었다. 그러나 운명은 꼬였다. 가을, 지은 씨의 전화. 서연아. 수민이랑. 안 맞아. 나 후회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우리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의 눈은 붉었다. 미안해. 무서웠어. 세상의 시선, 가족의 말, 하지만 너 없인. 빈 껍데기야. 의 포옹 속에 눈물이 흘렀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강하게 우리는 혜진 씨를 만났다. 언니, 용서해. 하지만 이게 내 선택이야. 혜진 씨는 한숨 쉬며 물러났다. 내 인생이야. 후회 마. 재산 문제는 해결되었다. 변호사가 조건을 무효화했다.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마포구,
한강이 보이는 곳 지은 씨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다시 피어났다. LGBT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우리는 지지를 얻었다. 서울의 퀴어 퍼레이드, 무지개 깃발 아래서 손을 잡았다. 우리 결혼식 올리자. 친구들 초대해서 작은 파티, 한복을 입은 우리. 키스 소리에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겨울, 지은 씨의 건강 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병원에서 진단, 우울증 재발 가능성. 나는 그녀를 돌봤다. 지은아, 내가 내 간호사야. 영원히 우리의 사랑은 이제 성숙했다. 서로의 약점을 인정하며 더 강해졌다. 한국의 봄, 벚꽃 아래서 우리는 맹세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자. 시간이 흘러 1년 후 우리는 안정되었다. 지은 씨의 디자인은 전시회에 나갔고 나는 병원팀 리더가 되었다. 민준 씨의 기일, 우리는 그의 묘지에 갔다. 아버지, 감사해요. 당신 덕에. 사랑을 알았어요. 바람이 불며 꽃잎이 흩날렸다. 혜진 씨도 왔다. 미안했어, 지은아. 이제. 축복할게 화해의 눈물. 우리의 결혼은 법적이지 않았지만 마음의 서약이었다. 제주도 해변, 파도 소리 속의 반지 교환. 서연아, 내가 내 구원자야.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아니, 서로 구한 거지. 서울로 돌아와 우리는 일상을 즐겼다. 시장에서 만두 사 먹고 한강에서 자전거 타고. 한국의 사계절, 우리의 사랑처럼 다채로웠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비극이 아닌 희망이었다. 지은 씨의 임신. 아니, 우리는 입양을 꿈꿨다. 아이 키우며 가족 만들자의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지만 변화는 왔다. LGBT 권리운동, 젊은 세대의 지지. 우리는 그 물결 속에 섰다. 마지막으로 비가 내리는 밤 창가에 앉아 그녀를 안는다. 사고로 마비된 아버지가 도움을 청했지. 하지만 구한 건 내 마음이었어.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키스한다. 사랑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꽃. 한국의 하늘 아래 영원히.